제가 채널에 업로드하는 영상들을 살펴보면 꼭 싫어요가 하나 이상씩은 눌려 있습니다. 야, 이건 31개나 눌려 있네. 누구냐 너?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좋아요 수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이 자그마한 싫어요 한 개가 또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저도 어쩔 수 없는 유튜버인가 봅니다. 아니면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한 탓일까요? 오늘도 앞선 시대를 살아간 음악가에게서 영감을 얻습니다. 마침 미움받을 용기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 작곡가가 한 명 떠오르네요.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작곡가 파니 맨델스존 이야기입니다. 제 채널에서 다루는 첫 번째 여성 음악가입니다. 사실 첫 번째 여성 음악가는 당연히 슈만의 아내 클라라가 될 줄 알았는데 이 파니 맨델스존이 그 자리를 차지했네요. 파니 맨델스존. 맨델스존?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죠. 맞습니다. 파니 맨델스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펠릭스 맨델스존의 친누나입니다. 같은 재능을 가지고 같은 가정에서 같은 교육을 받으며 자란 펠릭스와 파니 맨델스존. 하지만 둘의 삶은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었지만 맨델스존의 집안은 당시 유럽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파니와 펠릭스는 성공한 은행장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유명한 철학자였던 할아버지 덕분에 양질의 문화를 경험하며 자랄 수 있었죠. 어릴 적부터 문학, 예술, 철학계 인사들이 집을 드나들었을 테니까요. 이는 음악에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파니와 펠릭스 모두에게 당대 최고의 음악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작곡은 카를 프리드리히 첼터가, 피아노는 이그나츠 모셀레츠가 그들을 가르쳤죠. 모두 당시 최고의 음악가라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교육 아래 파니와 펠릭스의 음악 수준은 날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피아노 연주에서는 물론 작곡 능력에서도 두각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 둘은 모두 음악을 업으로 삼을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파니와 펠릭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유럽을 살아가던 부르주아 계층 여성들에게는 음악이 취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취미로 음악을 즐기는 여자들은 결혼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여자라 인식되며 집안의 남자들에게 큰 자랑이 됐지만 이 음악을 통해 여자가 돈을 벌고자 한다면 그 집안 남자의 경제 능력이 형편없구나, 집안에서의 서열이 낮구나 정도로 인식되던 시대였죠. 이는 남자의 입장에서 엄청난 불명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남성들은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했습니다. 이는 맨델스존 집안 역시 마찬가지였죠. 맨델스존의 아버지는 펠릭스의 음악엔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서도 파니의 음악은 취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도록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언젠가 그가 파니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지금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당연했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파니는 맨델스존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을,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음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파니는 이 음악을 포기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제가 이 영상의 주제 작곡가로 선택하지 않았겠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파니는 꾸준히 작곡을 이어나갔습니다. 실제 출판이 가능할 정도의 퀄리티 높은 곡들을 작곡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이 중 묻히기 아까운 가곡 6개를 골라 출판을 진행했습니다. 오, 그래도 양심은 좀 있네 줄 알았는데 이걸 아들 펠릭스의 이름으로 출판해버립니다. 펠릭스의 작품 번호 8번과 9번인데 여기에 파니가 작곡한 가곡을 포함시킨 것이죠. 펠릭스는 누나의 재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인정받는 작곡가가 된 이후에도 본인이 작곡한 곡에 대해 언제나 누나에게 조언을 구했고 훗날 누나가 나보다 더 뛰어난 작곡가였다고 회상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펠릭스가 누나의 출판을 지지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1831년 파니가 자신의 작품을 출판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자 여성의 의무와 맞지 않다며 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파니의 출판을 반대했으니까요. 펠릭스도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남성이었나 봅니다. 자신의 길을 누구보다 응원해줘야 할 가족마저도 그녀의 꿈을 막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유일하게 파니를 응원해주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빌헬름 헨젤이었죠. 같은 예술인이었던 헨젤은 파니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와의 결혼으로 파니는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음악 살롱을 주최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음악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죠. 살롱 연주회를 통해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하기도 했고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들을 초청해 연주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 합창단을 초청해 연주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합창단 하면 당연히 남성 합창단을 떠올리던 시대에 그녀가 여성 합창단을 초청하는 것은 꽤나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렇게 파니의 살롱은 당대 가장 유명한 살롱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되죠. 이와 동시에 그녀는 작곡 활동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에 걸쳐 400에서 500곡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주로 가곡과 피아노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출판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작곡 활동을 이어나갔던 파니. 어쩌면 언젠가 시대의 부정적인 시선을 이겨내고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출판하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파니의 마음에도 언젠가부터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씩 피어났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출판한다는 것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성 음악가가 작품을 출판한 사례도 흔치 않을 뿐더러 사회 분위기가 이토록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가는데 어떤 여성이 당당하게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동생 펠릭스는 이미 전 유럽을 호령하는 뛰어난 작곡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것에 비해 자신은 기껏해야 살롱에서 소규모 연주만 할 수 있을 뿐이고 늘어가는 가사와 육아에 지쳐 창작 활동에 전혀 집중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요. 결국 파니는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1838년 펠릭스에게 쓴 편지에 그녀의 참담한 마음이 잘 담겨 있죠.
다행히 그녀의 침체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떠난 이탈리아 여행에서 그녀는 다시 창작의 동기를 얻게 되는데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이탈리아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었고, 구노, 베를리오즈 등 동시대를 살아가던 걸출한 작곡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파니는 1840년 이 여행에서 받았던 영감들을 바탕으로 피아노 소품집 한 해를 작곡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를 표현한 12개의 소품곡으로 오늘날까지 파니의 훌륭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죠. 이 작품을 계기로 파니의 미움받을 용기는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출판을 말리던 아버지, 동생 펠릭스, 사회의 따가운 시선들은 이미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세상에 자신의 작품을 출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1846년 6개의 가곡으로 구성된 작품 번호 1번과 4개의 피아노 곡으로 구성된 작품 번호 2번이 드디어 출판됩니다. 파니의 걱정과 우려가 무색하게 출판된 곡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기가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일까요?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떠난 후 동생 펠릭스는 그녀가 남긴 작품 중 일부를 출판사에 보냈고, 이 중 몇 작품이 세상에 출판되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회가 정의 내린 여자의 소명과 싸우며 결국 자신의 뜻을 이뤄낸 파니. 그녀가 미움받을 용기와 함께 작품을 출판해야겠다 마음먹었을 즈음 동생 펠릭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띄우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